자, 여러분 175페이지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봅니다. 여러분 교재를 펴놓으시고 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세금인데, 자, 출제 문항수는 작지만 우리가 생략할 세목은 아닙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고, 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맞추는데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요. 또 출제되는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낄 세목은 아니고요. 자, 등록면허세 성격, 어떤 성격에서인지 기초이론 과정에서는 이번 1, 2월 과정까지는 각 세목들의 성격, 특징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취득세하고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같은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점도 있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항상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것은 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세금 납부의 장소, 납세지.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납세 절차, 또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여태까지 출제는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면서 25회 시험만 출제가 또 안 됐었어요.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지만 계속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역시 27회 시험도 한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한 문제가 나올 때 주로 종합문제로서 오류선다 속에 골고루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아주 디테일하게 뭐 공부하기보다는 이런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익혀두시면 한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교재 175페이지입니다. 의미 특징인데요. 제1절 의미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자, 밑줄을 글 필요는 없고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등록이란 밑줄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뭐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무슨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요,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에 신설이 되는데, 우리가 2010년도까지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하면서 등록세라는 세금을 냈었습니다. 지금도 제자분들 중에는 뭐 시험 나가는 분들 중에는 질문할 때 저한테 뭐 전화 와가지고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그래요. 자,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있었는데, 자,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런 얘기죠.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하고 등기하면서 등록세 신고했었는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거기에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외 사항이요.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우리 그 면허세라는 게 있었는데 2010년도에까지 그 면허세하고 두 개 세목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세에서 종전의 등록세에서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과 이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서 2011년도부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신설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등록면허세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등록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우리가 면허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종전에 등록세 일부 내용이 온 거죠. 등록세 일부.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그 다음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 아까 얘기했던 면허세가, 종전에 면허세가 온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면허세는 우리 시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등록에 대한 이 등록면허세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조세 총론부터 등록면허세 그랬으면,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을이 뭘 얘기한 거냐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시험범위고.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우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한대요. 어디로 갔으니까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취득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세 번째 줄. 그런데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다가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번이요. 줄 긋고 연락이 외울 것은 아니고 한번 눈으로 익혀두시면 되는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 다만 등록에 포함되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든가, 니은, 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거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박스 안에를 보니까 여러분요, 등록면허세 그림을 보세요. 납세무자가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등록세는 등록을 하는 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그럴 때는 자, 예외적으로 이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요. 또 동그라미 5번에 종가세, 6번에 정률세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성격.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고, 정률세율이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니까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였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입니다. 또 유통과세하는 세금이죠. 자, 취득한다 오고 양도한다 가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조세를 우리가 유통과세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교양이고요. 동그라미 3번 형식주의 과세 미출입니다. 그래서 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다. 자,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읽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3명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아프리카 어느 그 야만족에게 아직 그 원신들한테 야만족한테 잡혀가게 됐어요. 부족한테. 그래가지고 그 추장이 3명들한테요. 3명을 곤장을 100대씩 때린대요. 그러면서 100대를 때리면서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씩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미국 사람이 곤장 100대를 맞으면서요. 맞기 전에 누워가지고요. 제 엉덩이 뒤에다가요. 저 방석 6개를 붙여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곤장 100대를 맞으면서 방석,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아프죠? 근데 100대 막 계속 들어가니까 100대 막까지 가까워지니까 이 방석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뭐 죽음 직전 가면서 마지막으로 거의 죽어가면서 역시 미국인은 창조적인 민족이야. 그러면서 딱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100대 곤장 맞는데 한 대부터 해가지고 쫙 맞는데 맞기 전에 일본 사람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침대 매트리스 6개를 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볍죠? 그래가지고 딱 가볍게 이제 해가지고 뭐 거의 충격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볍게 맞고 나서 100대를 다 맞고 나서 일본 사람이 얘기하기를 역시 우리 일본 민족은 모방의 천재들이야 이러면서 가볍게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곤장 100대 맞을 차례가 딱 됐죠. 네 소원이 뭐냐 딱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뭐라 하면 저 일본 놈을 제 엉덩이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끝나면서 그 멘트 그 얘기에 저희가 뭐냐면 대한민국 이거였는데 자 175페이지 여러분 형식주의 과세 3번 밑줄 걸어놓으라고 그랬죠?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봅니다.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나 혼자만 웃은 것 같아? 자,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 나머지 세금들은 다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나머지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합니까?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근데 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고요. 또 등록면허세는 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래서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그 등기등록 받는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신고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못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등록면허세도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내는 세금이냐? 등록하기 전까지 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미리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등록관세에 가야지.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가면 등기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세금입니다. 똑같아요. 취득세에서 우리 봤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냈어요. 근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록관세에서 하려고 했는데 웃자다가 어떤 사유로 하여튼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미 납부한 이 등록면허세는요.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자, 찍어보세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예.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자신있게 찍어봐요. 괜찮아.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때 돌려준다 안 준다? 예? 자, 저 엇갈리는데. 자, 그러면서 예? 대답 대충 하고서 내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봅니다. 제가 강의하는 어떤 곳에 있죠? 밥집이 있는데 11월 12월 달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우렁차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했었는데 11월 12월 달에 근데도 목소리가 우렁차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다 까먹었단 말이죠? 헷갈리게. 자, 제가 이거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제가 그 강의하는 곳 중에 어떤 곳에 가면 그 학원 옆에 있죠? 그 한식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한식 뷔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학원 관계자들하고 저 점심 같이 이제 먹을 기회가 많고요. 그 안 먹으면 이제 그 또 다른 데 가면은 제가 저녁 때라도 그 한식 뷔페에서 사우나 갔다가 오전 강의 끝나고 밥 먹고 사우나 갔다가 저녁 강의 들어올 때 거기서 한식 뷔페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 한식 뷔페를 제가 좋아했냐면요. 자, 뭘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예? 뭘 먹을지 고민 안 하고 메뉴가 조금씩 바뀌어요.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시간이 저는 그냥 시간은 시간이 촉박한데 한 20분, 30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거기는 그냥 바로 그냥 깔려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대충 걷어서 먹고, 자, 챙겨서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불제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갈 때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뷔페니까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날은 밥을 먹으러 딱 들어가면서 돈을 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딱 열었더니 밥이 없어. 밥통에.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밥이 없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사장님이 나오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고 밥 떨어진 걸 몰랐네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길래 그럼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나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나옵니다. 나올 때 밥을 못 먹었어요. 돈 이거 받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돈 낸 거 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세요. 밥을 못 먹었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 밥은 못 먹었어요. 등기 없어요. 등기를 못했어요.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어떻게 한다? 돌려받아야지, 여러분. 돌려받아야지. 밥 못 먹었는데. 근데 이번엔 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을 명의로요. 등기도 됐고요. 자, 절차 정당하게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그 전에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근데 애초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은 무권리에 터잡아서 등기가 이루어졌고, 을의 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환원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요건 목소리가 크네. 자,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밥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등기가 있어요. 절차만 정당히 등기물이 형식 갖췄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어도요. 그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지지 않고 등록이 있다. 그럼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등기 등록이 있어. 그다음에 그러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자, 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자, 밥을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밥집에서 그 주인한테 사장한테 아이 저 밥을 먹었는데 오곡밥이라고 해놓고서 저 네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저 밥 먹은 거 돌려주세요. 저 돈 낸 거.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자, 그래서 좀 하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양심이 없는 거지. 오곡밥이라서 꼭 5가지 들어있어야 되나? 4가지 먹었으면 됐지. 자, 그러니까 돌려받으면 안 돼요.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려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있다. 절차 정당하게. 그러면 자, 등기하면 실적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식주의 과세, 등록면허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형식주의 과세 옆에다가 자, 가로해 놓고 명의자 과세 원칙 써놓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그래서 그거 써놓아요. 요거. 아니,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 과세 그 동그라미 그 3번인가요? 옆에다가 가로놓고 명의자 과세 원칙만 써놓으라니까, 여러분들. 그 의미는 알겠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물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물세를 취하는데 자, 지난번에 취득세 성격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인세예요? 물세. 합산과세, 개별과세?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각각.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등기하는 그 물건별로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인세야, 물세예요? 인세. 합산과세합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다리 걸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가액과 금액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표시되죠.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세요. 근데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이렇게 등록면허세 계산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다 함께 적용되고요. 또 자, 종가세일 때 세율은 정율세율이 적용되죠. 일정한 비율로. 근데 말소 등기 변경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정률세와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오른쪽에 박스 보니까 등록면허세는 지방세고 과세 주체는 도구입니다. 구도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구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구, 연수구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누가? 강남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니고 구세고 또 도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도세입니다. 도, 구가 과세 주체고요. 넘어갑니다. 176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를 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 여기 사각형이요.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게 여기 보세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어떤 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사각형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죠.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이 등록을 하는 자라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 자, 먼저요.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공시법에서 등기 의무자 권리자 배웠죠,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는 지금 정도 되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당연히 공시법에서 상식적으로 배웠을 것 같은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 배웠죠 그랬더니 배웠나? 이런 표정 짓는데
공시법에서 기본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부터 시작하는데 민법에서 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갑을 시작하는 것처럼 공시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부터 시작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외관상 절차 정당하게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제3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등록을 하는 자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OX, X입니다. 자, 외관상 등기 권리자입니다. 아까 명의자 관세는 직정되기 때문에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 있느냐 안 따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면 저당권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권자예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자고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임차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고 자, 그 다음에 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지역권자고 이렇게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 등기할 때 납세무자는 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네요. 시험에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었는데 자,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자, 돈을 빌리는데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인데 민법에서 이제 물상보증인을 배울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 소유 자, 부동산인데 갑이 이 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빌립니다. 얘 채무자가 되겠고요, 갑은. 자, 그 다음에 채무자고, 그 다음에 얘는 은행은 채권자가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옛날 초창기 시험 때 자, 갑 1번 지문 갑, 2번 지문 뭐 은행, 3번 지문 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왔더니 뭐 자, 갑과 병이 뭐 공동으로 납세할 의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더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초창기 중개사 시험 때 누구를 찍고 나왔냐면 채무자 갑을 찍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싸, 특히 은행에서 돈 빌려 받던 사람들은 왔싸 그러면서 갑을 찍고 나왔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 설정 비용을 자, 은행이 약관계약에 의해서 지방세법상으로는 당연히 그 당시에도 여기 저당권자인 은행이 납세무자인데 저희들한테 약관계약에서 떠넘겼었어요, 설정 비용. 그런데 뭐 우리가 지방세법을 들먹거리면 은행에서 직원이 저는 말단 직원이라 잘 모르겠고요. 이런 거 저희 은행에서 약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고 자, 그 설정 비용을 부담을 못 하시겠으면 옆 은행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냥 부담했었는데 지금 약관계약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저기 해서 다시 지금은 은행으로 이제 바뀌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러면 갑은 이 채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은행은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저당권자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저당권자가 자, 등기 권리자가 외관상 등기 권리자죠. 등기 권리자니까 이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가. 그 다음에 이 저당권 설정했던 걸 말소한다 그러면 그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냐면 등록을 하는 자는 채무자, 설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정자가 그 말소 등기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똑같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임차권자가 자, 등기 권리자니까 임차권자가 등록한 자로서 납세 의무자. 임차권 말소 등기라면 그 임대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또 똑같습니다. 다른 거 다 지역권이 뭐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요. 자, 결론. 설정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설정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납세 의무자를 제3절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기를 한번 드시고요. 또 여러분들 힘드신 것 같은데 목 운동부터 한번 좌로도 돌리고 아이고 참 우로도 돌리고 허리도 자 좌로 한번 돌리시고 우로 한번 또 돌리시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아이고, 제끼시고요. 오늘 유난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공부 빡세게 했나 보는데,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나? 오늘 금요일 날 불금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불금의 표정이 아니라 지금 월요일 날 표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러는데,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힘내시고 좀만 더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2016년도 해피 뉴 이어 이러면서 막 그 새해 인사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1월 달이 다 가고 이제 2월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2월 달에 이제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납니다.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설 명절이다 뭐 해다 해가지고 연휴 이제 딱 지나고 나면 2월 벌써 중순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졸업 시즌이 뭐니 뭐 한다고 해서 봄이 오는 둥 마는 둥 섬진강 강가에는 산수유가 핀다는 둥 만다는 둥 이런 소식 얼핏 듣다 보면 2월 달이 휙 지나가서 3월 달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금방 이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뭘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뭔가 매진할수록 더 시간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새해 품었던 그 각오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될 때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176페이지. 저희들도 그냥 웃다가 보면 이제 벌써 이제 막 이제 요약집 같은 거 이제 만들으라고 하고 그래서 좀 있으면 막 요약집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요약집 정리하면 좀 있으면 이제 문제풀이 한다고 하고 그럼 이제 여름이죠? 그럼 이제 시험장이야 이제. 그럼 저희는 한 여름쯤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끼리 인사를 합니다. 올해 고생 많이 했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어떻게 잘해봐야지 막 이러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176페이지입니다. 제3절 과세표준인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표준을 결정하느냐?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해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밑줄이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부동산 밑줄이고 그 줄 중간에 등록에 대한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여기 포인트죠.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는 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자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었습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둘 다 납세무자가 결정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원칙적으로 신고 가액인데 본문 또 밑줄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이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조례 조롱 바에 따라 자 등록자 신고에 따른다 쭉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었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자, 예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똑같습니다. 자,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이럴 때는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3번 특례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자 어떤 경우냐 일단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리을번 판결문에서 취득가액 증명된 취득 판의 동그라미 177페이지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 증명된 취득 법의 동그라미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자 머리 글자를 따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취득세도 했었죠? 어떤 거라고요?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17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176페이지 3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등에서 세 번째 줄 다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에 찾으셨습니까?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자, 쭉 밑줄이면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이요. 사각형이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자. 자,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보시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어떤 차이점이냐? 자, 우리가 취득하고 나서요.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등록일 당시에 이건 취득일이고 취득일과
등록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적 갭이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등록 당시 시가순액, 등록 당시에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 표합니다. 결정적인 차이.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에 신고하는 가액이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 당시 가격입니다. 근데 취득 당시의 가격이 1억이었는데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등록일 당시에는 가액이 달라졌을 때요. 예를 들어서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가액이 만약에 달라졌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얼마로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이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이 등록 당시 요거 뭐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그런 거지.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재작년에도 이거 맨날 했던 거예요. 제가 예측하는 게 뻔하지.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전에 요 가액을 과세 표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산 재평가 후에 뭐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이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등기 등록일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를 기준한다고 과세 표준이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 차이점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얘기 됐고요. 지금 나머지 얘기들 다 됐고 177페이지 02번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지금 저당권, 경매신청, 저당권이 뭔지 또 이런 것들 좀 배우셨나요, 여러분들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요. 자, 채권 금액을 과세 표하는 경우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다 저당권, 자, 설정 등기하거나 경매 신청 등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하거나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 채권 금액으로 한다 밑줄자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느냐가 중요해요. 등록면허세는 자, 보세요. 문제에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4개 깔아놓고 가등기 같은 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채권 금액을 얘들 과세 표준하는 권리들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인데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에요.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들입니다. 자,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자, 가압류 또는 가처분합니다. 여러분 가압류하고 가처분의 차이점은 뭐 우리 세법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가압류 등기하든 가처분 등기하든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은 뭘로 한다? 채권 금액으로 한다. 요거만 알면 돼요. 예?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냥 자,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가압류는 저 보세요. 여기부터는 이제 요 얘기부터는 여담이에요. 가압류는 주로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행사하는 수단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가처분은 주로 어떤 때 많이 하냐? 뭐 공사 뭐 중지 가처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분 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할 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가처분 이런 거 보셨죠? 뭐 영화 상영 중지 가처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주로 영화 금전 채권 이해 권리 보존하기 행사하는 수단인데 이혼할 때 여러분 보세요. 혹시 이혼하자고 마음 먹었거든 잘 들어보세요. 이혼하자고 혹시 이혼을 꿈꾸고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혼을 꿈꾸고 아니 여러분은 이혼하지 말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살고 여러분 주변에 그 이혼하려고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절대로 있잖아요.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이렇게 그것도 집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여성분들이요 이혼하자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돼요.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오빠라든가 친정 오빠라든가 삼촌이라든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서 공개적인 장소에서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혼하자 너랑 뭐 너희가 싫어졌다 이런 얘기는 절대 또 하면 안 되죠. 여전히 사랑하지만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는다는 둥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를 장하게 길게 하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 통보하면서 바로 그 전에 정광석화처럼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왔어야 되냐면, 자, 재산,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분금지 처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혼 절차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홧김에 그만 살아, 이혼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도, 이 여자가 이혼을 꿈꾸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자, 내가 믿을 수 있는 혈육에게 다 명의 이전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도장을 찍어주면 돼. 마음 떠는 사람은 잡을 필요가 없어. 바로 도장 찍어주고, 돈 한 푼 주지 말고 내쫓고, 그 다음에, 내 새로운 삶을, 좀 더 영하면서, 좀 더 스마트한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돼.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일 있으면 알려주라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 요걸 꼭 기억합니다. 하여튼 얘네들은, 자,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한 수단이니까, 뭘 과세흡수한다? 채권 금액이 과세흡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본 얘기가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갑이 은행에서 돈을, 자신 소유의 어떤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 입장에서 채권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채권 금액이 4천만 원이에요. 자,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만 원을 빌립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자,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설정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자,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실전 같으면 더 쓸데없는 것도 막 집어넣고 속이지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어떤 거로 한다고요?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뭐로 합니까?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곱하기, 자, 4천만 원 여기다가 이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세율은 0.2%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다시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권리들이 어떤 게 있다고요?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거 여기다가 가등기 같은 거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뭐 됐고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넘어가서 178페이지 03번 기타의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공시법에서 요역지, 승역지 배웠나요, 여러분들? 요역지, 승역지를 배웠으면 보세요.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요, 자,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요역지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래서 요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자, 승역지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요역지 가액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입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자,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작년에는 임대보증금으로, 그러니까 월임대차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월임대차 금액은 너무 액수가 적으니까 이걸 좀 현실화하자. 그래서 임대보증금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어요. 임대보증금 하면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1억인데 월임대료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여태까지는 이제 월임대료 100만 원 곱하기 세율이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임대보증금 1억 곱하기 세율로 하니까, 자, 우리 등록면허세 세금 더 내겠죠? 이걸 현실화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 똑같이 현재까지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임차권 설정 등기 뭘 과세 표준한다?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아셨죠? 임대보증금 아닙니다. 부동산 가액 아닙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고. 그 다음에 각종의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 등기, 뭐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같은 주로 말소 등기, 무슨 변경 등기할 때 등록에서는 뭐가 과세 표준된다? 건수. 건당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원이야. 건수 과세 표준입니다. 건수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가 정되는 거죠.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안 배운 내용이 나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임차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임차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의 세율을, 즉 1,000분의 2의 세율이 적용된다. OX요. 예?
임차권 말소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세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말소 등기라고 그랬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월 임대차 금액에 자,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지금 말소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설정 등기인지 말소 등기인지 잘 봐야 돼요. 임차권 나왔다고 수강생분들 보면 월 임대차 금액이 이거 아닙니다. 말소 등기니까 뭐가 세율이 된다? 건수, 건당이야. 자, 제4절 세율입니다. 과표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표준세율로서 1,0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여러분 취득세도 그렇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도 그렇고요. 주요 자 우리 부동산 세금들은 뭐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세나 주요 부동산 지방세들은 지자체 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자, 그러나 부동산 등기 이외의 경우에는 뭐 선박 등기나 자동차 등록이나 이런 부동산 등기 이외의 경우는 일정 세율로서 탄력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은 각 시도마다 자, 부동산 현황이 다르잖아요. 뭐 어디는 어느 도는 과열돼 있고 어느 도는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탄력 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등록을 한다. 울산에서 자동차를 출고하든, 뭐 저 평택에서 출고하든 뭔가 해가 있어요. 뭐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선박 등기 같은 것도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등기만 이렇게 가감 적용할 수 있지,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지.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참고적으로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그래서 표준세율. 자,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고 지자장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니까 50%면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179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인데 이번 순환에서는 세율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우리 다음에 자세히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179페이지 중요한 건데 이제 표 중에서요. 이 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그 세율에서 그 맨 마지막 표 맨 마지막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건수가 세표준이고 건당 세율 얼마 정도인데 6,000원.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비교란에 보니까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면세점이라든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라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요 내용은 이제 거기 그 옆에 어디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있는 면세점 규정이나 또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나 자 요런 것들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짜로 등기 등록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는요.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최저 세액제도라는 게 있어요. 최저 세액제도 또는 최저세액제. 최저한의 세액은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최저세액제 또는 최저한세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 만약에 6,000원 미만이 나왔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등록면허세.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계산했더니 5,400원 계산됐다. 부동산 등기할 때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 나오기를 어떻게 나왔냐? 시험에 나오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시험에 나오기는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6,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그 옆에 어디다 적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나중에 배울 얘기고요. 5, 6월달 심화이론은 가서 배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제5절 비과세인데요. 제5절 비과세인데
등록면허세 비과세도 자, 일단 한번 봅니다. 과세사에 제외되는 경우 01번 국가 등의 등록을 봅니다. 별건 아닌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아까 취득세도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당연히 비과세잖아요.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죠.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02번의 기타 등록은 공시법에서 좀 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시면 촉탁 등기니 뭐니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됐고. 자, 181페이지 제6절 부가와 징수인데요. 자, 고개를 듭니다. 여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비교해 드릴 건데 일단 요 마지막 납세 절차 중요한데 이 부가징수 부분을 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바로 자, 다 전체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주요 내용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취득세 세율 중에서 중과세율 중에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물론 사치성산을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것은 자 옛날 취득세와 2010년도까지 또 등록세 있었을 때 이 두 개 제목이 통합이 되면서 복잡한 말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3월부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교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사치성산이라는 것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만 아시고 가시면 되는데 자,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은 중과세라는데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이 5가지에다가 슬쩍 속이는 게 있습니다. 자, 취득세 같으면 특히 슬쩍 속이는 게 있는데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인데 고급택하고 근데 고급 항공기, 고급 승용차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5가지 다 중과세하는데 재산세에서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까지를 보유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고급주택이라는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에서는 고급택 자 일반주택과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런 별장 등에 대한 사치성산에 대한 등기등록 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산을 받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우리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자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이용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취득했을 때는 그 시설 소재지입니다. 골프 회원권 취득하면 골프장 소재지, 승마 회원권 취득하면 승마장 소재지, 요트 회원권 취득하면 요트 보관소 소재지. 이렇게 시설 소재지. 회원권은 시설 소재지고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오케이. 요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계산된 세금 냈고요. 자, 근데 내는데 여기다 내야 되는데 징수 방법. 취득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죠?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요?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 수업 시간에 복습하고 그럴 때 멍하고 그랬더니 이제 몇몇 저기들은 이제 보니까 잘 지금 청춘들을 잘 따라오고 있고 우리 이름 까먹었다 또. 아, 진짜 나 요즘 아주 기억력이 아주 큰일 났다니까요. 이름 뭐였었지? 다소리? 아, 우리 다소리도 지난주 하고 다르게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복습할 때 계속 진짜 나의 얼굴만 쳐다봤었는데 지금 이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 그 다음에 우리 봅니다. 우리 증여로 취득했을 때 60일이고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내.
이건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얘기지. 외국에 주소를 두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이게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자, 이 신고 납부 기한 내에서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세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고 가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취득세는 이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얼마씩? 0.03% 만분의 3율로 가산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는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된다?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가 중과산되고요. 다만 중과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같은 요토형권 같은 회원권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 80%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고 또 지목변경,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이런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를 싹 포탈, 매각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 지목변경 같은 과점주의 주식 취득 같은 의지 취득,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가산세까지 봤고요. 그러면 저 가산세부터 하여튼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고리수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일 때? 50만 원. 산출세가 아니고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일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목이 있는데 어떤 게 부가세목이 부과됩니까? 감면이 있든 없든 감면받은 취득세가 있든 없든 두 가지 어떤 거?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됩니까? 도구가 과세 주체입니다. 구도가. 등록면허세, 자, 물세고요.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등록면허세는 근데 결정적인 취득세와 다른 세금과의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사실주의,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과세.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 과세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고 밥 못 먹었으니까 이미 납부한 등록세 돌려받고요. 근데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얘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없다 할지라도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준다는 거. 자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고요. 등록면허세 우리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상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해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다 보니까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고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임차권자 이런 식으로 권자입니다. 말소 등기할 때 누가 납세무자고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원칙적으로 자 등기 등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 당시 시가표준에 등기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취득세는 취득 당시고 등록세는 등록 당시입니다. 근데 취득 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을 때 무엇을 과세표로 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그 등기 등록 당시에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등록 당시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점.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권리들이 있는데 자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다는 것들이 어떤 거?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감유 등기, 그 다음에 뭐? 가처분 등기. 애들 네 가지는 채권 금액 과세표준합니다.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가등기 슬쩍 집어넣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살짝만 나중에 또 배우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나 가등기, 그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요, 얘들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나중에 계속 강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뭘 과세표준하려고 등록면허세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얘네들 소유권에 관한 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가등기나 자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뭘 과세표준해? 부동산 가액입니다. 뭐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다 어디다 적어놓냐고요? 자, 여러분이 어디다 적어놓냐면 178페이지 있죠? 178페이지 맨 꼭대기 빈 공간에다가 178페이지 맨 꼭대기 빈 공간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뭘 과세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적어놓으세요. 소가지 없는 애들.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절 또 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이 다른 하나는 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2번 경매 신청 등기, 3번 가압류 등기, 4번 가등기, 5번 가처분 등기. 자, 어떤 겁니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뭘 과세표준하고? 부동산 가액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절 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지역권 설정기 할 때는 뭘 과세표준한다? 요역지 가액.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가액.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뭘 과세표준해? 전세 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 자,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절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이 있어라 공짜로 등기동 안 해줍니다. 면세점 규정,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는 최저한세, 최저세액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돈은 받고 등기등록본부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오늘 자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정도 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잘하셨고 자, 저 봅니다. 우리 하여튼 뭐 날씨도 이제 좀 풀리고 뭐 그래서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